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또 그리스 쪽에서는 호재가 나와주면서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혼재가 됐는데요. 살짝 지수는 좀 쉬어가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장 반응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의 남동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말까지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방향성은 좀 나타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호황제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찾기보다는요. 단발성 이슈에 따른 등락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상승 모멘텀이 최근에 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에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로존에서는 그리스의 호재 소식, 채권 재매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발 경기 개선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별로 내년도 경기 전망,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전망 등은 계속해서 이제 하향 조정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들어서면서 좀 개선 기대감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들이 이끌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년도 경기 전망이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일단 증시의 방향성을 좀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장을 이끌 만한 특별한 이슈, 호재, 악재 등을 봤을 때 특별한 시장 이슈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나타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등이 좀 축소되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완료가 됐지만요. 그 이후에 이제 바라보는 것이 경제지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제지표 부분들도 최근 개선됐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주택지표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신에 찬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신호를 경제지표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가격별로 봤을 때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1380선에서 최근 고점대였던 1420선의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흐름이고 계속해서 노출된 재료 속에서의 좀 등락 과정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정 살펴주시죠. 네, 오늘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월 대비는 변화가 없이 연간 대비로는 2.5%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7%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미국 발로는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ISM 뉴욕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45.9 그래서 일단 이전치가 45.9에 그치면서 기준선이 50선을 항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 자체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이슈를 될 만한 관심거리를 끌 만한 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증시는 경제 지표보다는 기술적 움직임에 좀 더 탄력 있게 반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샌디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좀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실제로 결과가 나올지 또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체크를 가면서 해외 증시 흐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동환 부장과 함께 내일장을 미리 들여다봤습니다.